네, 지금 청와대가 있는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삼성동 관저로 이제 언제 이동을 하나 지금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바로 나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청와대 팀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계획 시나리오라는 게 탄핵이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를 통상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청와대는 탄핵 될지 몰랐던 겁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매몰 차단하는 좀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엄격히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공과 사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 자체는 바로 11시 21분에 대통령은 바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파면이 됐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짐을 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제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서 회사에 파면이 되는 즉시 회사 경비실에서 와서 지켜보면서 바로 자기의 것만 가지고 바로 나가 퇴출하거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회사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어떤 그 뭐 증거나 인걸 인멸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불법이죠.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시설이 뭡니까? 국가보안시설 1급 보안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들도 못 들어간 곳입니다. 이 압수수색하러 못 들어간 곳인데 그런데 만약에 자연인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있다, 전대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대통령이 지정을 하면 한 30년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보려고 하면은 고등법원 이상의 고등법원장이 그 허가를 내려야 돼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가서 직접 거기서 열람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와대 비서진들은 대통령한테 뭔가 이 이야기를 하고 대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황대행한테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법적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박 2일 동안. 네. 또 이게 지금 내일까지 저는 벌어질 거라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물론 이게 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 그래도 대통령이 갈 데 없는데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참 원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지금 화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갈 삼성동 자택에서 지금 수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채널A 카메라 취재진들이 지금 취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수리하는 저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근데 임기 말이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그 전부터 좀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보면 걸레질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네. 청와대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삼성동 저 자택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탄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마침 수리를 할 수 없는 뭐 분위기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있고, 삼성동 자택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성동 자택에 이제 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탄핵 결론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뭐 수리도 하고 뭐 네. 청소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뭐 좀 너무 매몰찬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야당 쪽으로부터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지 않느냐. 어제 뭐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논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심을 안 받으시려면 교수님들은 좀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그 자택에 공사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요. 지금
지붕 밑에 있는 처마 밑에 CCTV를 설치하고 그렇죠. 있는 네. 장면이 보이거든요. 네. 저거 역시도 경호 경비와 관련돼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대통령이 모든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른 혜택은 모두 다 박탈되고 유일하게 지금 경호와 경비 이 두 가지 이제 혜택만 받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청와대 경호실 측에서 이제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경호 인력이 한 25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씩 이제 서로 교대를 해서 되게 되는데 원래 이제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려면 경호 사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한 67억 정도 배당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왜냐하면 그 역대 대통령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당돼 있는 왜냐하면 서울이기 때문에 네. 삼성동이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7억 정도 배 있는데 문제는 저 옆에 지금 저 땅이 지금 집을 살 만한 집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아직 못 구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경호원들이 지금 저기서 뭔가 기거를 해야 되는데 네. 당장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호실에서 지금 급히 지금 주변에 아마 건물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원래 일정 자체가 당겨졌으니까 이제 그런 네. 문제가 있는데 사실 경호 자체도 지금 문제고 저기 이제 경호원에서 일단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호 장비들이 일단 지금 설치 중이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대통령이 혹시나 여러 가지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모습들도 보면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대통령은 기각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면 반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사실은 이전에도 청와대 비서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기각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뭐 기각일 수도 있는데 또 인용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 나누셨지만 대리인단 측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고 또 대리인단 측도 아주 강성 이야기만 하면서 이거는 뭐 당연히 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걸 100% 믿고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도 이거는 뭐 100% 기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네.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이고 또 주변에 누가 준비할 만한 사람이 주도할 사람이 이제 없었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청와대 비서진들 이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4개월 동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거 집 하나 지금 보일러가 안 되고 수돗물도 안 나온다. 지금 그리고 안에 뭐 완전히 지금 폐가처럼 돼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분명히 이제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을 TV를 통해서 지켜봤을 텐데 8대0 전원 인원 결정을 분명히 본인 눈으로 봤을 텐데도参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진짜 인용된 거 맞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런 여러 가지 정확한 현실을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던 청와대. 이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불통이고 그 나라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여러 생각이 가지 들어요. 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모든 참모들이 그 내용들을 몰랐을 것이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몰랐을 것이냐. 글쎄, 어느 누구는 분명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라면 0.01%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설령 그것이 100% 기각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자질 문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 보면 여러 차들이 와가지고선 거기서 짐을 내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 관저에 있는 짐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청와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일단 못 가져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가 기록물로 사실 모든 게 등록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가져 나올 수 없고 지금 이제 사실 대통령이 퇴임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 그 어떤 문서에 대해서 국가 기록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국가기록물 그 관리소로 넘어가서 이제 보관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탄핵 국면에 와닿아서 바로 직무정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과연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지가 사실 의문이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사를 이제 일부 개인 직기들을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보면 일단 전혀 그동안의 어떤 이거에 대한 준비 이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직무정지가 바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중에 아마 기록물 자체도 저는 굉장히 어떤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항상 모든 정부에서는 이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보궐선거기 뭐 비슷한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은 곧 아마 사퇴를 낼 거라고 일부 참모진만 빼고는 그러면 이게 업무의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외교, 지금 안보, 지금 각각 지금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거의 다 손 놓고 들어가서 처음 가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에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노무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나가는 바람에 화장실 위치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뭐 엄청 싸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 정부도 굉장히 최악의 어떤 인수인계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인수인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짐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전히 못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사인이 돼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둘 다 압수수색은 가능한 거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또 문제거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현재 있든 없든 청와대가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좀 버퍼링 기간을 좀 두겠다. 어제 뭐 제가 대체로 그 대검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수사를 확실하게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버퍼링 기간을 두는 것이 좀 도리상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의 숙제일 텐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지우는 작업도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 군에서는 대통령 사진을 전부 다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일단 국가원수의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단 국가원수가 되면은 그 각 군부대,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여기 대통령이 이제 존형이 일단 걸려지게 돼 있죠. 예전에 그 뭐 공천 때 그 존형 논란 때문에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걸려되겠지만 바로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이제 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각 전 군에서 일단 전부 다 지시를 내려서 대통령 존형을 일단 좀 더 내려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 더 이상 군 통수권자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통수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존형이 다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 흔적들이 있는 것들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내려졌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의 지위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동 사저에 오늘 인터넷 설치도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삼성동 사저로 돌아올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형수에게 메시지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오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다음 카드를 좀 준비하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 또 할 수 있는 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야권에서는 헌재 결정 승복한다고 말해라라고 주장을 적어도 그 하잖아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야지 지금 뭐 사실 유혈 사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한 가지 메시지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승복한다. 아니면은 진정을 좀 해달라.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인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지 또 뭐 재판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을 잘못해서 나간 메시지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서 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사람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측면을 볼 때 과연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 뭐 거의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 나오더라도 그냥 평범한 수준 그다지 큰 내용이 없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뉴스스테이션 저희가 첫 번째 시작했을 때의 대목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촛불 집회 인원들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요. 예. 이제 지금 아마 시간이 점점 이제 곧 아마 6시부터는 이제 행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네, 네. 오늘 아마 이제 결국 뭐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촛불 집회 같은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오늘 아마 가수들이 그동안 그 촛불 집회에 나왔던 가수들이 잇따라서 다시 나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아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참 바람은 일단 뭐 다음 주부터는 좀 촛불 집회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뭐 어떤 면에서 좀 뭐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나라가 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좀 마음속에 좀 담아두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절차가 필요하지가 앞으로 아마 촛불 집회가 이제부터는 매주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좀 이제부터는 이제 광장이 좀 평상시로 돌아오는 광장을 좀 신명하게 돌려주는 저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지만 서울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여전히 양쪽 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장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나서가지고 좀 화합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던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뭐 정치인들이 나서야죠.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몇 분들이 이제 뭐 정치 지도자,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덮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양측이 화합할 수 있고 이제 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조치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좀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사실 이거 잘못하면 대선 국면에서도 이게 더 골마 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로 나눠졌던 이 광장을 다시 한번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쪽은 촛불 집회, 한쪽은 태극기 집회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는 집회를 마무리한 다음에 6시 반부터 청와대로 행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런 모습도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